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잘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예. 네, 미사에서 뭐 둔촌동이나 아니면 고덕으로 옮기시려고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판단인 것 같고요. 예, 예, 예. 예, 둔촌동에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이제 안 받다 보니까 사실 지금 좀 예, 예.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실제로 예. 알아보셨으니까 여기 지금 뭐 입주권 살라 그러면 얼마나 그러던가요? 둔촌주공이 뭐 어떻게 13억부터 제가 알아본 그 시점이 네. 13억대부터 해서 뭐 14억대 되더니 15억대 되더니 지금 16억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아, 이거 30평대 얘기죠? 예, 34평. 아, 예, 예. 그러니까 34평으로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25평은 뭐 거의 그 매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소량이라서. 예, 맞아요. 이게 12,000세대인데 25평은 거의 뭐 150세대, 16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거의 예. 매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둔촌 주공을 사실 거면은 이 34평을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예. 이제 더 큰 거는 뭐 37평, 40평대에 있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뭐 투자 목적이시면 저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34평이면 좋은데, 13억에서 16억이면은 이거 추가 분담금도 있거든요? 얼마라고 얘기하던가요? 지역 부동산에서? 그 부동산에서는 뭐 1억 미만이라고들 하는데요. 예.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사실적인 이런 쪽으로 내용을 전해주시는 분들은 1억 5천에서 2억까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뭐 허그에 네, 뭐 저 일반 분양가가 좀 낮게 네네, 책정을 되면은 네. 추가 분담금이 더 좀 높아지죠. 맥시멈 잡았을 때, 예, 맞아요. 예, 그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 일반 분양가가 이제 정해져야지 어차피 이제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이 금액이 커지면 이게 줄어드는 거고 예, 예, 아니면은 줄어들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꼴인데 일단 예. 가격은 요 정도라고 보시고요. 고덕은 예. 지금 보신 거 있으세요? 어떤 거예요? 고덕. 아, 고덕은 저 아르테온. 예, 그다음에 바로 그 롯데캐슬. 상일동역 바로 아래 있는 게 아르테온이죠? 그게 제일 비쌀 그저 텐데. 그라시움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 네네네. 아르테온은 예, 예. 얼마나 그러던가요? 그것도 뭐 지금 뭐 11억대부터 제가 알아봤던 건데 지금은 뭐 14억대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아, 14억에 나와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13억에서 14억 사이. 오, 네. 그러시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워질까봐 지금, 지울게요.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강동에 있죠. 그래서 고덕동은 이제 강동구, 요 이제 끝자락 쪽에, 강동구에서 제일 이제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지금 예. 보시는 거는 상일동역 요 근처에 이제 분양해갖고 이제 신규로 이제 입주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예, 같은 예. 경우에는 일단 강동의 끝자락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한강하고도 뭐 잘 갈 수 있고 또 이 고덕 비지밸리와 같은 그런 업무 시설도 좀 들어올 예정이고요. 예. 또 이 상일 IC 뭐 요쪽 부분으로 해서 4차 산업을 이제 근간으로 하는 그러한 산업단지들도 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베드타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강동구의 좀 미래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 가격이 사실은 예전에 고덕동 생각하면은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신축 예. 아파트들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신축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의 이 건물 가치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예. 30평대가 14억이면은 조금 센 감은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요런 상태이고. 그리고 예. 이 둔총동 같은 경우에는요. 강동구이지만 그래도 송파구에 딱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예. 예, 송파구에 딱 붙어 있고, 그리고 올림픽 공원도 있고, 그리고 예. 바로 옆에, 뭐 재건축이 되면 굉장히 멋들어지게 될 그런 이제 올림픽 기자 선수촌 아파트도 이제 위치를 네. 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12,000세대가 넘는다라는 정말 대단지의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송파구에 바로 붙어 있다라는 거, 잠실하고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
고독보다는 그래도 이 잠실에 좀 치우쳐 있다라는 거, 이 잠실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림픽공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세는 이제 계속 변하니까, 그리고 이 예. 분양가 상한제라는 뭐 적용 시점에서도 좀 이렇게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또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이 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아마 저 11월 뭐 중순까지인가? 네, 맞아요. 그때만 뭐 저 조합원 입주권 네. 있잖아요. 12월 뭐 3일인가? 뭐 그때까지만 또 거래가 그때까지만 가능하고 뭐 그 네, 맞아요. 이후에는 예, 예. 네, 네, 네. 그 일반 물건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착공이 때문에 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33평, 뭐 34평 요 기준으로 봤을 때 16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뭐 추가 분담금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추가 분담금이 뭐 그래도 1억 정도, 1억 5천으로 볼게 1억 5천이 간다고 치면 이게 벌써 17억 5천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이 송파 쪽에 있는 비슷한 거 하면은 떠오르는 게 헬리오시티거든요. 예, 거기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얘가 헬리오시티보다 훨씬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가 헬리오시티보다 예. 훨씬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네. 헬리오시티는 이미 이제 입주가 돼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전세 이런 것도 이제 소진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시작하는 네. 그런 단계고.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단계인데 지금 네. 이 가격이면 헬리오시티보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비싼 거, 비싸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에다가 또 저 취득세인가 뭐 4.6%뭐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 또 근데 취득세는 어차피 추가적인 부분. 예, 취득세는 어차피 뭐 다른 아파트를 사더라도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라도 그 시세만 봤을 때 이거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헬리오시티가 잠실의 엘스 아파트, 리센츠 아파트보다 훨씬 비싸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새 거라 그래도? 그렇죠. 네, 비싸질 수 없거든요. 이게 순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얘가 둔촌동 이 아파트가 잠실의 리센츠, 뭐 엘스 아파트, 트리지움 아파트보다는 비싸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정말로 그 아파트들이 낡기 전까지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부동산 분들이 그 얘기하는 게 이거는 나중에 향후에 신축이고 네. 최하 34평 기준으로 해서 20억은 넘어갈 거다. 뭐 20억이 그런 넘어가건 논리를 네, 할수 네. 있더라고요. 예, 20억이 넘어가고 뭐 25억이 넘어가고 이거는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 틀릴 네. 수 있는 거지만 저도 이게 뭐 오를지 떨어질지 오를 것 같아요. 뭐 떨어질 것 같아요. 얘기는 하지만 그게 맞는다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아, 예. 그래도 우리가 제가 그러니까 분명하다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얘가 잠실의 아파트보다는 비싸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는 네. 못 넘어가죠. 그래서 그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지금 그 아파트들이 18억 요 정도거든요. 18억 뭐 중반 뭐 요 정도거든요. 예. 18억에서 18억 예. 중반. 그러면 얘랑 지금 얘는 아직 지금 뭐 눈에도 안 보여요. 한참 기다려야 돼요. 예. 2023년 지금 뭐 4년 남았잖아요. 한참 예. 기다려야 되는 그런 거인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치면은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뭐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 냉정하게 보면 너무 고점인 것 같은 네. 것도 있고 나중에 그냥 뭐 네. 다 완전하게 갖춰졌을 때 그냥 뭐 네. 그 시세에 따라서 움직여도 될 것 같고. 네. 정말로 17억 5천을 가지고 집을 사실 거면 예. 차라리 헬리오시티를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네. 그게 맞지 않을까요? 아. 왜냐하면 이거는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사실 어디에 얹을지도 모르는 거고 뭐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들지도 모르는 거고. 예. 이미 지금 많이 좀 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헬리오시티보다 훨씬 싸다. 그러면은 뭐 사도 될런지 뭐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게 아니라 헬리오시티랑 뭐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거의 뭐 이 잠실에 육박한다 하면은 저는 조금은 비싸기 때문에 못 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야. 그래서 저라면 아까 고독이랑 이거를 비교하셨잖아요. 예, 그럼 뭐 예. 고독도 좀 뭐 요즘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이 분양가 상한제 예. 때문에 신축 아파트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
그것도 비싸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둘 중에 저보고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눈에 다 보이는 이제 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고독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 네. 현재 다 이제 올라가 있고 네. 입주만 남겨놓고 있는 네, 네. 그런 단지가 더 선택. 네. 예, 근데 아, 예, 다만 이제 이 둔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뭐 매물이 예.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팔 수 있는 조건도 있거든요. 뭐 10년 갖고 있어야 예. 되고 뭐 5년도 거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고동은 예. 그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잘 보시고 비교적 싼 걸로 잘 이제 판단하셔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